교합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이나 개구장애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35년차 턱관절 장애를 20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턱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과인가요? 정형외과인가요? 관절하니까 정형외과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치과에 오시는 게 좋죠. 턱관절은 단순한 턱의 관절이지만 치아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치아가 한쪽이 빠지거나 그랬을 때 턱이 아프게 되고, 치아하고 턱관절은 서로 부부처럼 영향을 주고받아요. 부부도 한 분이 아프시고 다른 분이 간호하다 보면 그분도 또 힘들잖아요. 이렇듯이 치아하고 턱관절은 서로 한 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까지도 생각을 해서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턱관절은 몸 전체의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하고 같이 협진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치과보다는 정형외과를 먼저 가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관절이 많이 아프거나 그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관절을 먼저 치료하면서, 턱관절은 당연히 치료를 같이 해야죠.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가서 관절이나 이런 거 치료하면서 선생님들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협진을 하라고 또 의료가 오죠. 정형외과의 관절, 턱, 치과 이거는 서로 협진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요. 가끔 드물게는 틀니를 낀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무릎 수술을 한 경우에 교합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턱의 근육하고 허리나 무릎 이런 근육하고는 코어 근육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의 위치나 이런 게 바뀌게 되면 교합이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치과나 정형외과, 신경과 이렇게 서로 협진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전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턱관절 문제인데 다른 부위까지 아플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턱관절은 당연히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관절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씹을 때에 턱관절의 움직임의 중심은 경추 1, 2번이고 턱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은 코어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이 한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경추 1, 2번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뒤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연쇄 반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추가 안 좋게 돼 있어요. 대개 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목에 꼭 문제가 있어요. 목도 치료하고 턱도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또 하나, 턱관절은 귀 바로 앞에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주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턱이 귀를 뒤쪽으로 자꾸 밀게 돼 있어요. 그 관절 바로 뒤쪽이 귀인데 옆집에서 자꾸 담을 넘어서 침입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가령 귀에 통증이나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든지 여러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도 가보시지만 치과에도 오셔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나도 보셔야 되고, 어깨나 이런 데도 당연히 아프게 되고요. 턱관절이 안 좋으면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경추 뒤쪽, 위쪽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귀 뒤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목 뒤쪽에 근육이 많이 긴장하게 되면 눈도 훨씬 효율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통 같은 경우도 당연히 턱관절이 안 좋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신경의 문제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근육통이랑 턱관절 장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단순 근육통은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럴 때, 우리가 만져보거나 뭐 뻐근하거나 이랬을 때 단순 근육통이고요.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면 턱의 위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진행이 되면 턱관절 장애가 생기게 되죠. 턱관절 장애는 생기게 되면 통증이나 소리 나거나 입을 크게 못 벌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단순 근육통은 많이 써서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순 근육통이고요. 단순 근육통은 그 근육, 턱관절 근육을 많이 써서 생기는 근육 통증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턱관절 장애는 개구장애나 인대나 관절 이쪽에 통증이 있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거를 턱관절 장애라고 하죠. 턱관절 장애를 계속 방치하면 더 심해지나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이지만 좀 지나면 통증이나 개구장애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 장애 말고
말고 네. 턱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증이 있을 때는 턱관절에 과부하가 걸려서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턱관절은 주로 우리가 잘못된 자세나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씌워주는 거. 해서 바른 자세를 하고 턱을 쉬어줘라. 우리가 몸살 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약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서 쉬어주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는 더운 찜질이나 찬물 찜질을 해보면 좋아요. 더운 찜질을 하면 좋아지는 경우에는 더운 찜질을 하면 되고, 냉찜질을 했을 때 더 좋은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면 돼요. 우리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한 뒤에 갑자기 턱이 통증이 생겼다 그럴 때는 냉찜질에 더 잘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해보고 잘 듣는 걸로 찜질을 해주고 쉬어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턱관절 통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서 턱관절 장애와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조기 진단 및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서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